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외환 시장을 중점적으로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다시금 1,060원 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또 추가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네. 들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앨런 청문회 이후에 그 위험 자산을 손하는 경향들이 좀 시장에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저점,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전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원화 환율 역시 약세 흐름 좀 나타나고 있는 기조 하에서 그 엔원 환율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들은 이제 일본 그 애한 당국에서 그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앨런 청문회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경향들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에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그 원엔 그 급락과 더불어서 엔저 현상들이 맞물린 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출 경합도가 높은 IT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매도세에 좀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원화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한 선례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그 엔원 환율 흐름 자체가 국내 경제 및 증시 시장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경쟁사 대비 그 제품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 자체가 모두 현지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흐름에 영향을 받는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및 시장이 주는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앨런 청문회 이후에 그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최근 엔원 환율의 하락 흐름을 좀 만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대로 본다고 하면 1,100원 선에서는 그 외환 당국의 계획 경계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을 보더라도 100엔대를 전후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기점으로 더욱더 엔화 약세가 가파라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3분기 GDP 성장률 결과치를 놓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21일 열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안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14일 발표됐던 일본의 GDP 결과치를 본다고 하면 이제 전기 대비해서 0.5% 증가를 좀 보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3분기 GDP보다는 2분기 GDP가 0.9% 정도 올라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계절적으로 좀 여름에 들어서면서 이런 개인 소비나 수출에 좀 악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3분기 GDP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세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안하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확인 정도로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일본 증시의 급등이나 또 엔화 흐름에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우려감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본 경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 통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통화 안화적인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서 엔화 약세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엔화가 최근에 특히나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이 엔화가 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달러화 역시 지금 하락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달러화의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 앨런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달러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차피 양적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좀 위축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흐름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그 앨런 청문회를 통해서 앨런 차기 연준 그 지명자가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피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실업률 7.3%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연준의 사명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주식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산 가격 거품이 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우지수를 비롯한 증시에는 좀 큰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지만 좀 애한 시장에는 오히려 또 앨런 효과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던 이유들 중에 몇 가지들은 이제 유로화의 그 경기 부진들이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는 일본 한시기금값 자체가 이런 데 영향을 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달러 흐름, 약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을 놓고 미 경제 지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달러와 강세와 약세에 약간 변동성을 좀 내포할 부분들은 있지만 어차피 전반적인 흐름은 약세 흐름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저희가 서서히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인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1,060원 아래로 하락을 했어요. 연접전까지 다시금 또 가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 지금 어떤 변수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앞으로는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1일 FMC 그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10월 설명서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의 삭제 이런 문구가 좀 없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연준 위원들이 지금 현재 그 연반정부 폐쇄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그 1월 부채 협상을 앞두고 12월 그 FMC에서 테이퍼링을 좀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앨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그 비둘기파적인 성향 속에서 뭐 이번 주 주요 연준 의원들의 그 연설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달러와 약세 흐름에 영향을 주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주 역시 뭐 달러와 약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